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강혜인의 인의 강혜인입니다. 2020년 경자년도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록빛의 싱그러움이 물결치는 계절이 왔는데요. 오늘 강혜인의 인에서 만나 뵐 분은요. 대전 대덕 새마을금고 황창호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황창호입니다. 저는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있는 대덕 새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덕 새마을금고가 오정동 시장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정동 시장 안에 있는 대덕 새마을금고 위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만 짧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세요. 저희 대덕 새마을금고는 설립된 지 한 40여 년 정도 됩니다. 주로 고객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도매시장 내에 계신 상인분 내지는 그 근처에 계시는 그 인근에 계시는 이제 상인분들이신데요. 마을금고 본래 설립 목적은 이제 서민금융이죠. 말하자면 이런 어려운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대체하는 그런 제2금융권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대출이든 예금이든 그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네, 주 고객이 오정동 시장 상인들이나 그 주변 상인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장직이 선출 방식이시잖아요. 이사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선출되신 건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그 새마을금고에 일을 하게 되셨는지. 저희 이제 대덕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회원이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체에 이제 직접 선거는 아니고 대의원이 120분 계십니다. 네. 그분들에 의해서 간접 선거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저는 도매시장에 90년대 후반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농협, 그다음에 한밭수산, 대전청과 이렇게 세 개의 법인이 있고 그 세 개의 법인들이 이제 청과, 그다음에 야채 내지는 생선류를 갖다 이제 수집을 해서 중매인 사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지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요. 대전청과에서 이제 전무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한밭수산에서 전무로도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를 하면서 이제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로 한 4년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업무를 좀 보게 됐었는데요. 그런 계기로 해서 직접 언제 기회가 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도전을 해서 직접 한번 제 2금융권이긴 하지만 서민들 위한 그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90년대 초반부터 그러면은 새마을금고가 아닌 그 오정동 시장 내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99년도 정확히는 이제 99년도 초에 제가 이제 오정동 도매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비상근 이사로 근무한 거는 2016년 초에 4년 동안 2020년 초까지 4년 동안 비상근 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올 초에 이제 이사장에 당선이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젊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내에서도. 직원들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 직원 중엔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그거는 당연할 것 같고. 전임 이사장님하고 고 전임 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대덕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 40년 동안 이사장이 이제 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두 분은 연세가 저희 이제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이시죠.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젊은 오정동 새마을금고가 계속 이제 성인들 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고 활기찬 분이 오셔서 훨씬 더 새마을금고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했었거든요. 많은 기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두 분 이사장님들이 마을 공고를 상당히 굉장히 우량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 막상 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을 공고 자체가 아주 튼튼하지 않았었으면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나 제약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두 분이 한 40여 년 동안 굉장히 마을 공고를 이제 우량하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넘겨주셔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운이 좋은 사나이시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약들을 많이 세우세요. 이사장님도 공약 많이 세우셨을 텐데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되셨죠? 이사장직을 반년 되셨어요. 반년 되시면서 어느 정도 발걸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세한 것들은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대부분이 이제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결정이 나야 될 일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 공약사항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대대옥 새마을공고는 지점이 없이 이제 본점 겸 점포가 딱 하나인 경우죠. 상당히 좀 드문 경우고요. 보통 뭐 두세 개, 많은 데는 막 한 7, 8개씩 이렇게 지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안에만 안주하지 말고, 밖에 이제 지점을 좀 설치를 해서, 업무 영역을 또 바운더리를 좀 넓히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 지점을 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장 상인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보통 뭐 12시나 1시부터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찍 퇴근하신 분은 이제 뭐 아침에 7, 8시 또 경매 시간이 좀 늦게 끝나시는 분들은 뭐 오후에 뭐 이렇게 이제 퇴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직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그동안 출근 시간이 조금 늦었었습니다. 보통 한 8시 이쪽 저쪽이었는데, 그래서 그 근무 시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땡겨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금융 소비자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상대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손님에 맞추자라는 그렇죠. 의견이신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지점을 좀 설치를 해서 업무 영역을 좀 넓히고, 두 번째로는 상인 내지는 금융 소비자 분들에 맞춰서 우리의 근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좀 땡겨서 근무를 좀 하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제가 약속한 상황인데, 그게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이제 8월 달이나 늦어도 9월 전에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대의원 분들의 재가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거의 준비는 이제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발로 뛰는 경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상인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하자 이랬을 때 고객한테만 맞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한테도.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객이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이제 직원분들은 이제 내부 고객이시죠.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직원분들의 동의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해서 뭐 말 따라 이런 식의 이제 리더십은 안 되는 거고, 그 직원분들의 이제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이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나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직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설득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고맙게도 잘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뭐 직원 통해 대해서 밖에 계신 외부 고객들 내지는 대의원분들에 대해 이 부분을 이제 이해시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는 않을까.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객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겠다라고 새마을금고 다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새마을금고가 제2금융권이에요. 제2금융권을 운영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뭐 새마을금고의 좋은 점, 단점 뭐 조금씩만 알려주신다면 맛보기 그 정도로만.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2금융권은 조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돈을
저희가 이제 수신을 유치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자를 제1금융권보다는 더 줘야 이제 수신 유치가 되겠죠. 네. 대신, 우리도 이제 마진을 보려면 이제 대출 이자는 또 제1금융권보다 좀 높고, 그래서, 돈을 저희한테 맡길 때는 이제 1금융권보다는 이제 금리가 많으니까 이제 맡겨주시기에 이제 좀 이득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출을 받으실 때는 제1금융권은 저희보다 이제 대출 이자가 낮은 대신에 대출의 금액이 저희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저희는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 좀 더해드리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2금융권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안정성, 말하자면 이제 뭐 그 내 돈이 과연 안전하게 잘 해서 나중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불릴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은행의 이제 그 건전성 하면 이제 BIS 그렇죠. 비율이라고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IMF 때 뭐 BIS 비율 보통 8% 선이 은행이 살고 남고 뭐 우리 맞아요. 같은 경우 충청은행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조금 저기 됐는데, 그 저희는 BIS 비율이 거의 이제 3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으로는 뭐 그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고, 또 저희가 다가가는 방식은 그 2금융권은 사실 스킨십 그 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1금융권은 이제 알아서 금융 그렇죠. 소비자들이 찾아가지만 우리가 가는 거고. 저희는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저희 그 점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호회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취미 교실을 하면서 저희랑 이제 스킨십 접점을 넓히고, 또 저희가 이제 파출 수납을 직접 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뭐 2인 1조 내지는 1인 1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하시면 전부 다 이제 이 카트를 들고 전부 다 시장 근처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오전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어떨 땐 구역은 3시간 반까지 직접 가서 뭐 환전도 해드리고 예금도 받아오고, 또 뭐 어떤 송금도 해주는 그런 것도 뭐, 그래서 그런 업무를 계속 스킨십에 의해서 합니다. 뭐 1금융권은 뭐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또 자체적으로는 뭐 노래교실이라든지 뭐 장구교실이나 여러 가지 뭐 산악회나 이런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또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그렇게 영업을 좀 해서 그 조금 그 많은 그 이자를 드리는 또 수신, 그다음에 이율은 좀 높지만 더 많이 대출해주는 여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BIS 비율이 30%라고 그래서 3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다른 우리가 지금 금융권에서 알고 있는 거는 8%대만 유지를 해도 인허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2금융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 새마을금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이제 회원 출자 말하자면 이제 그 주식회사로 보면은 이제 주식이죠.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 7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 이제 적립된 금액이 131억 정도에서 한 200억 정도가 자기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금융권 치고는 상당히 이제 우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신 내보낸 거에 대한 뭐 부실률이라고 하나? 이게 0.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안전한 거죠. 일반 1금융권 못지않게 아주 우량한. 굉장히 우량한 새마을금고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취급할 수 없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금융권과 달리 여러 가지 이제 뭐 취급하는 것 부분이 많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 뭐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제 편하게 이해하신다면 그 어느 곳에 그 새마을금고 계좌를 간다 하더라도 마치 지점처럼 전국에 저희 이제 새마을금고가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만약 국민은행 지점이 1,300개 있다. 국민에 상대할 때, 그럼 자기가 계좌를 개설한 그 점포 말고 딴 데서 다 똑같이 업무를 볼 수 있고, 이제 1금융권 달리 딱 하나 외환 업무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제약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저기 행정안전부 예. 관리감독하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왜 금융이 다른 거예요? 관리감독 기관이? 행안부 내에 새마을의 이 금고를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네. 이 새마을금고 자체가 아마도 제가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경제 개발을 할 때 새마을운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이 새마을금고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걸 주도했던 부서가 이제 행정안전부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바뀌었지만 네. 행자부로도 했다가 행안부라고 네. 했다가 또 내무부라고 했다가 했다 이렇게 많이 네.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저희가 금융감독원이나 이쪽에 그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금감원에서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다른 두 신협이나 개의 저기는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개의 기관에서 다 같이 감사 아닌 감사를 받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도 금융위원회가 신협도 감독을 그렇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사장님 이번에 모신다고 해서 조금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다를까? 그 생각을 제가 지금 했었는데, 달리 생각하면 새마을금고가 다른 신협이나 산림조합위원회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쪽일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다른 데는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관리감독 내지는 여러 가지 검사 조사 이런 부분에 이제 영역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거 외에도 행안부에서 이제 또 그런 부분도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물론 자체 중앙에서 이제 또 감사 기능은 굉장히 튼실하게 돼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더 안전하고 더 해결하든지 여러 가지 경영이 투명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 집단 대출을 해줘서 문제화가 되었던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듯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금융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단위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금융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데 네 개 이제 대형 은행이 있고요. 2금융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신을 이제 취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집단 대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문제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적으로는 새마을금고 중앙에 포함해서 저희 새마을금고 총 자산이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새마을금고라서 특히 언론에 이제 좀 이슈가 됐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로까지 영향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일테면 1금융권에서 대기업 어디 해가지고 그게 한보가 됐던 옛날에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실적으로 부실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새마을금고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출 얘기가 나와서요. 비조합원도 여신도 할 수 있고 또 조합원도 여신도 할 수 있고 아까 대출 이자는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높고 또 예금 이자가 많이 높으면 그 점포가 BIS 비율은 30%에 육박하지만 그래도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이런 데서 그 여신이나 수신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사장 한 사람 내지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이사장이 이 대출을 하라고 해서 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되고 이런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이 중앙에 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일단 어떤 곳이 입력이 들어가면 그 말하자면 채무자가 되겠죠. 돈을 빌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본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대출이
온전한 거냐 아닌가에 대한 심사가 이미 전산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는데 거기 전산으로 다 돼 있던 부분이 안 된다고 된 걸 이사장이 대출하라. 이런 것은 지금 아예 안 되겠습니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실률이 0.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을 조달하는 금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신에 네. 대한 이자를 좀 더 1금리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예대마진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여신이 조금 더 이율이 좀 높은 거는 이제 1금리보다는 사실인데 대신 뭐 또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필요한 자금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제2금융권이라고 무서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든든한, 탄탄하다는 느낌을 지금 또 받게 됐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대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는 더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우려하고 이 부분이 누구도 이제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뭐 이사장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뭐 비상금 이사로 근무한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일단은 실물 경제 타격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융은 이제 그 다음이죠. 왜냐하면 이 저희의 소비자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서 뭐 생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단은 장사가 서서히 뭐 안 되거나 어려움이 처하거나 그러면 맞아요. 대출에 가신 부분에 대한 연체가 점차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업이 잘 안 되시니까 돈 예금할 이자도 좀 더 줄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나중에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한들 이게 누구는 뭐 IMF 때보다 더 할 거고 금융위기 때보다도 몇 배의 충격이 올 거라고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뭐 IMF 때는 아니면 금융위기 때든 뭐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를 누구도 내지 안 했는데 벌써 재난지원금도 지불을 했고 또 뭐 2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에는 이런 때일수록 사실 이런 그 2금융권들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수익을 내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기본은 제 서민금융이죠. 돈 벌어서 뭐 이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그 금융 소비자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수익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보다는 어지간하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비 내릴 때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네요. 비 내릴 때 같이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새마을금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마을금고에서 사랑의 좀돌이 봉사를 하고 있었죠. 지금도 하시나요? 이게 뭐 저도 이제 직접 이 지병부에 들어온 거는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몇몇 예를 좀 제가 들어봤는데요. 금고에서 이제 매달 얼마씩 이제 적립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그 적립은 모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새마을금고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적립된 금원을 연말에 이제 어려운 이웃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금고는 이제 작년에 저희 회원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우셨다고 해요. 생업을 하시는 부분도 어려웠고 또 몸도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그래서 뭐 병원비도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그래서 아마 각 마을금고 회원이나 아니면 마을금고 회원 준회원 되시는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운 사정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 캐치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몇몇 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중앙이나 지역본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거기까지도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좀돌이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원들, 조합원들, 고객님들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원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이 도매시장에 일하면서 어려운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뭐 이렇게 좀 자수성가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어려운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 업을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참 정직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뛰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땀의 그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다들 그런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회원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직원분들도 그런 분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또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사장님으로서 이제 대덕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강해인에 인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이사장님만의 기업가 정신, 차별화된 새마을금고의 운영 신념, 뭐 따로 있을까요? 처음에 취임을 하고 2월 12일 날 제가 처음 취임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 이제 직원분들하고 1대1 면담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또 돼야 하는지, 또 그분들은 이 새마을금고 내에서 어떤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지 등등에 관련해 가지고 그 직원분들 다 면담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 여러분 뭐 너무나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직원이 행복해야 금고도 행복하다. 또 금고가 행복하고 해야 회원분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같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사장이 할 일은 제가 무슨 엄청난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직원들이 그리고 회원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면 뭐 마을금고도 발전할 거고 회원분들도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실을 활짝 열어놨다. 누구나 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이런 운영 방침을 세우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의견이나 말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바이러스 창궐해서 했던 일들이 있었죠. 가깝게는 저 메르스, 그 뒤에는 사스, 뭐 아니면 뭐 예전에 뭐 중세시대 했던 뭐 흑사병도 다 바이러스 일종이죠. 상당히 많은, 뭐 그때 흑사병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많은 과학기술 아니면 의학기술이 발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잘 전 국민들이 유지를 하고 있죠.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물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주변에 이 어려움을 나보다 더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둘러보고 또 그분들이 좀 손을 내밀어서 조금이라도 같이 갈 수 있다 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올해 뭐 유례 없이 덥다고 그러는데요. 그 기간도 굉장히 길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마을금고 들려주시면 차도 한잔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코로나19로부터 저희 모두가 자유롭진 않습니다.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또 그 생활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해인의 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